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위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때문에 좀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여야가는 이제 본회의에서 법률을 갖고 또 격돌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 단체인 자유총연맹 기념 행사에서 문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해서 많은 이제 파장을 낳았고 여야의 공방이 이제 거센 상황입니다. 여당은 적절한 발언이었다. 또 야당은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인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거 총선을 한 9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제 어떤 그 보수 결집을 위한 발언이었는지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발언 두 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성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무슨 총선용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 자리가 그 자유총연맹이라는 네. 굉장히 독특한 단체 창립 행사였던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부터 국민의힘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좀 반응이 엇갈렸어요. 네. 이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틀린 게 뭐가 있냐 이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하고 이제 문답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그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해서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 발 물러선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다행입니다. 이제 이 발언이 그 대통령의 진의가 맞다 이제 이렇게 대통령실 내에서 오후 늦게까지 입장을 정리했다면 네. 이건 뭐 여야 간에 이제 큰 싸움 벌어지는 거죠. 뭐 전직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검찰총장이었나 이제 이런 식으로 뭐가 막 엉망이 되는 건데요. 네. 일단 좀 약간은 좀 수습되는 국면이라 다행이긴 한데 좀 아쉬운 건 아무리 자유총연맹이라는 특별한 단체 창립 행사였지만 대통령 발언이 좀 너무 강했던 것 아닌가. 네. 어떤 선을 좀 약간 넘어섰던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체와 이제 행사 성격에 맞게 이제 발언을 좀 한 거다. 그렇게 내부 이제 좀 수습 분위기라고 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발언이 좀 강하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의견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어제도 일부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유총연맹이라는 특징.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타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 아니냐. 정말 그 문재인 전 뭐랄까 종전선언을 주장하던 그 표현 그대로라면 종전선언을 노래하고 다녔던 그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보는 거냐 네. 하는 문제는 어제 그 현장의 분위기 말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다른 유사한 그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면 그건 윤 대통령의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현장 분위기에 그 조금 영향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침 대통령실에서 오늘은 이제 약간 톤다운을 하는 듯한 저런 분위기라면 이제 그러면 어제 그런 분위기를 대통령이 타고 좀 강경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그 대통령의 말이 이제 오락가락 한다는 인상을 자칫 잘못하면 주거든요. 네.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 그것도 대통령으로서는 말의 무게감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그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이라고 하면 어떤 분위기일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현장의 분위기, 거기서 막 윤석열 이런 연어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런 분위기 같은 걸 사전에 좀 감안을 해서 이 수위를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어떤 그 특정 세력의 그 단체에서 이야기한 거라고 해도 네. 국민이 받아들이는 무게감과 전체적인 맥락은 늘 어떻게 좀 공정성을 잃지 않는 방향의 어떤 그런 좀 요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윤 대통령이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을 했는데요. 신임 통일부 장관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또 국민권익위원장의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또 문화체육관광부 이 차관의 체육인 역도 국가대표 출신의 장미란 용인대 교수를 이제 깜짝 발탁을 했는데, 반면에 오늘 사실 제일 관심을 모았던 그 인사가 아닐까 싶은데 방통위원장 발표가 또 보류가 됐습니다. 윤 정부의 첫 번째 개각,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권영세 전 장관이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이제 정계로 다시 복귀하려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아마 교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국방부 장관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뭐 이런 역사관이 투철하고 뭐 이런 사람을 해야 되지만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는 좀 유연한 화해주의자.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균형에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김영호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온 언행을 보면 대단히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윤석열 정부는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이제 내정자 같은 경우야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그 자리는 법조인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니까 그거는 뭐 별 문제는 없고 다만 이제 장관들을 대거 바꾸기보다 차관들을 대거 바꿨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뭐 청문회 부담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의식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이걸 순전히 정치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요. 개각은 그 사람을 바꾸는 효과 못지않게 어떤 정치적 국면 전환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만 바꿔가지고서 과연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는 저는 굉장히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순전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국면을 좀 바꾸고 뭔가 윤석열 정부의 새 출발.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뭐 이런 사람들 사실 여전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찌 보면 지금이 그야말로 완전체로서의 내각을 형성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뭔가 새 출발하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출발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 네. 예, 뭐 최병목 의원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만 그냥 몇 가지 추가할게요. 일단 네. 장관 한 명 바꿨는데 개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유임된 장관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책임 안 져도 되고 일은 차관이 다 할 것이고 뭐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차관으로 새로 간 분들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대통령실에 비서관들이 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하고 차관들하고 일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나 그 해당 분야에서는 장관보다는 차관 눈치를 좀 더 심하게 보지 않을까. 실세 차관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거죠. 용산하고 잘 통하니까 이제 차관들 중심으로 국정원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과연 좀 정상적인지 약간 이런 우려가 있어요. 좀 걱정입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동관, 네. 이동관 특보를 오늘 발표하는 거는 일단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이게 꼭 야당뿐만 아니고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용산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찬성하는 거지 뭐 개인적으로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상혁 전 위원장을 공격하던 논리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반대로 공격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중립적인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오히려 좀 방송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 발표를 안 했는지 정확히 취재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고민을 해서 네. 이럴 때 좀 한 반발짝 정도 좀 양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방통위원장 인사가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 현재까지의 거의 저희의 취재로 보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네. 근데 계속해서 보류 그리고 고민 뭐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누군가는 좀 제동을 거는 쪽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취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이낙연 전 대표 역할을 두고서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그 1년 만에 귀국을 이제 했는데, 물론 그 중에 상중에 있어서 한번 뭐 귀국한 적은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이제 완전히 귀국을 한 거죠. 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결속하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언제 어떤 식으로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지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총선 전 그 민주당에서의 역할이 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역할을 하실 겁니다. 이제 제가 직업이 기자인데요. 기자들도 정치인 이 상가에 조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인간적인 도리 때문에 가기도 하지만 뭐 사실은 이제 취재 목적으로 가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장인 상담하셨을 때 저도 가서 봤어요. 네. 그 사람들도 좀 보고 그랬는데 좀 약간 깜짝 놀란 게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어떤 그 정계 복귀,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 좀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구나. 그걸 그때 이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네. 이번에 공항에서 이제 귀국할 때도 발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정계 복귀에 대해서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내비친 거죠. 민주당 안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를 계기로 혹시 친명 비명 갈등이 좀 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의원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요. 그 공항에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환영을 하면 어떠냐. 그럼 둘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 뭐 친명 비명 갈등을 일거 해소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게 성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통화는 했다고 하고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묘해요. 어떤 지난번 경선 후유증 때문에 앙금은 확실히 남아 있습니다. 또 지지자들이 사이가 나쁜 건 물론이고 당사자들도 좀 사이가 나쁜 건 사실인데 이게 이 둘이 서 있는 기반이 좀 다른 거죠. 이재명 대표는 그 민주당의 새로운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좀 전통적인 지지층 또 지역으로도 이제 호남 쪽에 이제 기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 둘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전 제휴할 거를 봅니다. 이게 둘이 여기서 싸우다가는 둘 다 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뭐 앞으로 그렇게 뭐 싸움이 그렇게 격화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가면서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협력을 한다면 역할 분담이 좀 어떤 식으로 될까요? 그 뭐 한간에는 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뭐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역할이 결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괄 선대위원장 또 뭐 선대본부장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앞으로 좀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것이냐 말 것이냐가 먼저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다면 저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만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만나면 결국 이재명 대표 그 쪽에 힘을 모아주는 것 외에는 달리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자기도 뭔가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그에 대한 담보가 없이 그대로 그냥 자, 지금 현 대표인 저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 해가지고는 도와줄 생각이 전혀 아마 없을 겁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든 속으로 진심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예우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대표를 계속 맡아서 총선을 치른다면 그러면 뭐 우리 이낙연 전 대표님을 어떻게 모시겠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에 쌍방간에 공감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9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기가 이르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방이라든가 뭐 그 광주 방문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걸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조금 더 좀 가시적인 상황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만날 수는 있을 텐데 네. 그 경우에도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공간을 어떻게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이 갈등 국면으로 가느냐 아니면 통합 국면으로 가느냐가 결정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변수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치에서 가끔 빼놓고 생각하는 게 언론 변수예요. 기본적으로 언론은 싸움을 부추긴다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언론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뭔가 좀 다른 얘기를 나오면 이게 어떻게 다른 거지라고 같이 보도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그 상대편 그 익명의 코멘트 기사를 보고 이렇게까지 나를 비난하다니 하고 이제 좀 화를 내는 거고요. 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언론에서 그걸 또 크게 제목으로 뽑아서 되게 보도를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정서적 갈등이 언론의 보도 때문에 조금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분열했으면 싶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왕수박이 뒤도 귀국했으니까 이제 볼만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당 회의에서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이제 양쪽 지지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관리라고 할까요? 이낙연, 이재명 두 분 다한테 그런 지혜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관리 잘못하면 진짜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언론과 국민의힘이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요 두 관계에 대해서 좀 이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야가 내일 30일 본 회의에서 노란 봉투법 부의 표결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의가 이제 본회의 안건에 올리고 이제 상정한다는 뜻인데 상정이 됐을 때 이제 표결로 격돌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그 입법 폭주다라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뭐 그 노란 봉투법을 둘러싼 국회 상황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당장 처리되지는 않겠죠.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할 텐데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과 여권은 또 이 부분에 대한 저지라는 게 확고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 표결권을 행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표결권 가지고서는 도저히 저지가 안 되면 결국 또다시 이제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에 양쪽이 뭐 타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타협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봐서 다시 충돌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서 야당이 입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대법원 그 밑에 하급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최근 법원의 어떤 판결의 흐름은 확실히 좀 너무 그 연대 책임을 묻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책임을 추궁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걸 이제 법제화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 경제도 어려운데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게 현재로서는 접점이 없어요. 그런데 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 의제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노동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굉장히 좀 목을 매는 법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개혁 중에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노동개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노동개혁을 하려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를 다시 가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경찰 진압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데 이런 노란봉투법 같은 걸 가지고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라든가 여야의 뭐 원내대표들 대표가 싫다면 원내대표들하고 네. 해서 뭔가 좀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과라고 보거든요. 꼭 뭐 결실을 안 봐도 좋은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만 더 좀 전향적인 대화의 태도로 돌아서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야당의 이제 입법 강행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뭐 이게 이제 방어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뭐 무한하게 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제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제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그리고 이제 그 앞서 폐기됐던 양국관리법을 대체해서 또 새 양국관리법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입법 드라이브 강행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세 번째가 되는데 대통령이 강행할 것으로 예상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는 게 사실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야권이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꾸 거부권을 행사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꾸 더 씌워져서 뭐 내년 총선을 치르려고 한다. 뭐 이런 이제 일종의 뭐 음모론인지 아니면 뭐 분석인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야권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내지는 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게 명확한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조금 전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노조 측과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어떤 노조나 뭐 이런 데의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시각에서 보면 야권은 그러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권과 좀 이렇게 의견을 좁혀보려는 노력은 얼마나 했는가. 예를 들어서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 노란봉투법은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대화 노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여야 모두가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저희가 기자로서 밖에서 보면 약해 보여요. 과거에도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대립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어찌 보면 그게 워낙 민주당의 의석이 압도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정도로 압도적인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과거에 3당 통합 직후에 빼놓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자기네들이 상대방을 굴복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하여튼 뭐 타협의 정치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타협하려는 분위기가 여든 야든 어느 쪽에서도 좀 이렇게 생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얘기해 보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네. 성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이번 그 정권의 3대 개혁 중에서 가장 그 개혁 의지가 강한 게 바로 노동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라서 대통령이 부담을 가지더라도 결국에는 노란봉투법 제2요구권 행사할 가능성이 그러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국회 법안 의결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기류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거부권 행사하는 게 부담이 있겠죠. 네. 왜 없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민주당도 아니 되지도 않을 법을 왜 자꾸 밀어붙이냐라고 욕을 먹는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여야가 이 정치에서 뭐 막히면은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종합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뭐 제3의 길을 잘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면 저쪽이 좀 더 골탕 먹을 것이다. 글쎄, 제가 볼 때 양쪽 다 손해 볼 것 같고요. 내년 네. 총선은 지금 도박으로 치르겠다는 심보나 다름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양쪽 다 패배자가 된다고 보고요. 총선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국민 그때까지 먹고 살아야 돼요. 제발 좀 법안 하나하나 좀 어떻게든 타협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타협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이제 그 관련해서 오늘 마지막 좀 그 이슈로 할까 합니다. 여야가 내일 그 본회의에 앞서서 양당 원내대표 그리고 원내 수석 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 올스톱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그리고 중앙선관위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양당 간에 좀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선관위 국정조사 부분은 이미 합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구체적인 그 실천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토요일에 규탄대회까지 예고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2+2에서 합의가 되면 민주당 규탄대회 취소해야 되잖아요. 민주당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을 거요. 이미 다 동원령까지 다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선관위 국정조사 문제는 어느 정도 그 의견이 좀 접근을 보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또다시 팽팽한 상태로 그냥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하나는 합의를 볼 수 있지만 하나는 힘들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아마 양쪽 당 주장이 좀 다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한테 들은 얘기는 이게 8일 날 합의를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청문회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제 어떤 IAEA 발표 이후에 네.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여당이 또 위원장을 그때 민주당이 하기로 했는데 그걸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추가 요구 사항이 좀 있다고 합니다.
또 중앙선관위 국정조사는 감사원에서 어떻게든 좀 먼저 뭘 좀 하고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당에서 자꾸 차일피일하면서 시간을 미뤄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이제 민주당 쪽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뭐 다 좋습니다. 정치라는 게 이제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이렇게 안 되는 거는 아닐 테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합의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제 윤재혁 원내대표가 민주당 쪽 평가에 따르면 굉장히 좀 합리적인 정치인이라고 해요. 아쉬운 건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좀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야당하고 좀 합의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가 좀 달려 있다고 하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이제 그립이라고 하죠. 장악력이 세기 때문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얼마나 재량권을 갖고 있는지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조금 이게 풀어줘야 돼요. 이건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하도록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또 중앙선관위 국정조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문 발표하는 장면 이런 걸 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아무튼 또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요. 오늘 그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최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뭐 양곡관리법 얘기 나오고요, 노란봉투법 얘기 나오고 줄줄이 지금 뭐 다 어찌 보면 밀어붙일 기세로 지금 야당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국회의 끝없는 힘자랑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 의원님. 예, 전 약간 독한 걸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 이렇게 표현한 거는 너무 심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차관들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당부하기를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에 맞서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왜 자꾸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뭐 이제 그 교육 정책, 교육부 관료들 뭐 사교육 정책 이쪽에 막 세무조사도 들어가고 난리가 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자꾸 이제 그 좀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서 통합 외면하는 분열 대통령이라고 논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 끝없는 힘자랑 통합 외면하는 분열 대통령 한 줄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윤 대통령의 전임 정부를 향한 반국가 세력 비판에 대한 여야 공방 그리고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까지 오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